19번부터는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될 뿐만 아니라 이 특성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쭉 연결돼서 반드시 후반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약간 종합적인 문제여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착물은 계속하여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해서 정착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착물이 뭐죠? 정착한 물건이니까 지속하여 부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정착물은 지속하여 부착되어 있어야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게 사회 경제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비를 따질 때는 물리적 기능적으로 따진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판단 기준은 뭘로 따진다? 물리적 기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해서 1번은 틀렸다 말이죠. 2번.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부동산의 공통된 물리적 특성은요, 항상 특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동성입니다. 개별성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라는 거. 왜 부동성입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이름이 부동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뭐라고 한다?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여기서 환원이라는 말은 미래를 현재 돈으로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가치는 만족인데 그러면 부동산의 만족은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에서 오는 이득을 현재로 가져왔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왜 그럽니까?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 그러면 오래 쓰는 물건 이런 뜻이죠. 해서 3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봅니다. 가치의 정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에서 중분류 항목에는 임대, 공급 이런 활동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밑에 보면은 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가 있는데 중분류는요 우리가 공급 활동이 있고 서비스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19번 밑에 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활동은요 정부 사적 협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활발한 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활발한 활동은 사적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이 지문에 관련된 우리가 공부로 특별히 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 표준산업분류는요 지금까지 3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업을 중분류로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이 분류 가운데 특별히 시험에 나온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들어간 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투자자문업. 이거 하나 꼭 체크를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업은 3개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관리가 있고요, 중개가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이 3개가 있잖아요. 관리사, 그 다음에 중개사, 평가사 3개가 있어서 이 3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우리가 법조항 바뀌면서 자문업, 바로 이 자문이라는 것은 컨설팅이죠. 바로 이 투자자문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갔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이걸 물어볼 여지가 있다. 꼭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정의, 아까 소유권에 근거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왜 그렇다고요? 영속성 내지는 내구성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그 가치라는 건 만족이잖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을 돈으로 나타내는 걸 가격인데 그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낼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폐가 많아지면은 오차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오차가 우리가 생기는 것을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하죠. 가격의 본질은 뭡니까? 가치죠. 그래서 왜곡이 있다는 것은 오차가 있다 이런 말이고, 이 오차가 있는 것은 초과이윤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시장편에서 중요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서 2번 문제의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부동산은요, 부동, 부증, 영속, 개별, 인접성 이렇게 5개의 특징이 있죠. 부동성 그럼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성 그럼 뭐라고 하죠? 증가가 안 된다.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속성 그러면 영원하다 이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개별성 그러면 다르다. 인접성 그러면 연결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부동성 갖고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부동성 그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국지화 현상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만 활동을 하는데 3개 활동이 있어요. 제가 중임정합니다. 중개활동, 임장활동, 정보활동. 그래서 활동은 3개, 중임정, 중개활동, 임장활동, 정보활동은 부동성. 그 다음에 부동성은 위치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주변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과 관련시켜서 뭐냐면 외부효과,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효과, 주변을 분석한다, 지역분석, 주변과 어울린다, 적합의 원칙,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제가 외, 지, 적, 경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외지적 경 그러면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변이 생기려면은 위치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부동성에서 외지적경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인접성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지적경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외지적경은 부동성과 인접성에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이다. 그게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왜요? 부동산의 이름이 부동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째, 공시방법이 다르다. 땅은요, 등기를 합니다. 왜 등기를 합니까? 땅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동사는 점유죠. 해서 부동성에서는 국지화, 중임정, 외지적경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합니다. 자, 20번 봅니다. 부동성, 국지적. 맞는 말이죠? 내구성, 그러면 오래 쓴다 이거죠. 오래 쓰니까 말하자면은 안 쓸 때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시장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 가치 추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공인 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중개사, 그 다음에 평가사, 평가는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중개와 관련된 것은 부동성으로 푸세요. 부동성. 평가는 가치를 찾는 거고요. 개별성과 연관이 있어요. 평가는 뭐과 연관이 있다? 개별성. 관리는 이제 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다시요. 자격증 3개. 중개는 뭐라고 한다? 부동성. 평가는 개별성. 관리는 영속성. 그래서 3번에 가치 추계는 평가고,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개별성이다. 3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부중성, 조방적. 이게 틀린 말이죠. 바로 이 조방적이 아니고 집약적이죠. 부중성은 땅을 증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땅값이 비싸고 비싸니까 집약적이고 집약적이라는 말은 고층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방적은요 경작 농사 짓는 거 땅값이 낮을 때는 농사 짓고 경작 아니면 저층화 땅값이 높을 때는 집약적 고층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고가성은 비싸니까 아무도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로 20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그러면 증가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공급이라는 말 관련돼요. 그래서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경제적 공급은 무슨 말입니까? 용도 전환이죠. 경제적 공급은 뭐라고 한다? 용도 전환 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직은 완전 비탄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경쟁 이런 말이 나오면 부중성입니다. 그리고 균형 가격이 안 된다.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균형인 거죠. 그런데 공급이 없으니까 한쪽이 없으니까 균형 가격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중성은 뭐냐면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자 경쟁이고 균형 가격이 안 된다. 그리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 그러면 땅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 말이죠. 공개념의 근거는 부증성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땅이라는 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다음에 영속성에 나올 때 영속성은 재생산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생산비가 없는 것은 부중성이고 그리고 생산비가 없으니까 원가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 안 된다. 그리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땅 가격이 높겠죠. 높으면 고지가고 고지가는 집약적이다. 집약적은 고층화 하자고 그랬죠. 해서 이런 말들은 부중성인데 주의를 요할 것은 부중성은 공급이 적다 해갖고 부중성을 다른 말로 공급의 고정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표현을 좀 조심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1번 봅니다. 1번 부중성은요 집약화된다. 그럼 맞는 말이죠. 예, 부중성 집약화. 예. 그 다음에 영속성 그러면 오래 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매매차익 이런 뜻이에요. 자본이득은 뭐라고 한다? 매매차익. 소득이득 그러면은 월세, 임대료 이런 뜻이에요. 자본이득 무슨 말이라고요? 매매차익. 소득이득 그럼 뭐라고 한다? 임대료.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속성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의 토지는 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다. 이건 뭐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4번 개별성 그러면은요 다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다르다는 말은 대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체가 안 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그러나 용도적 대체는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최이호 이용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증성에서 부증성은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땅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하자 이렇게 풀어요.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하자. 땅을 만들 수가 없을 때 그 있는 땅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개의 용도 가운데서 한순간에는 하나의 용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용도를 최유효 이용하자 이 말을 해요. 최유효 이용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또는 부중성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2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